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8월 회장 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연일 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에 이어서 맥신 관련주,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또 후보 소재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규모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내일 통화정책 이벤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한은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요. 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리죠.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시면서 금리 인상의 흐름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다양한 시장 변수 속에서 어떻게 잘 잡아보면 좋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투자올림픽과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자마자 가는 매매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윤삼월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삼월이라고 합니다. 8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테마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상한가 따라잡기, 대장주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수익이 많이 났을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번 어떤 스캘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 트레이딩, 당일 정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들이 상한가 가게 되면은 요즘에 갭을 굉장히 높게 띄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상한가 상따라고 하죠. 네, 흔히 상따라고 하는데 그걸로 한 두 차례 가량 공략을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큐리옥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로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과 이제 무관하게 움직이죠. 네,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는 좀 원점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전도 테마가 이제 선빵을 날리고 그 광풍이 시작이 됐었죠. 네, 그다음에 맥신 테마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오염수 테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양자 소자 후보 물질 테마까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테마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 테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은 그 주기가 점점점 짧아져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전도 테마가 상한가를 갔다. 그게 이제 한 3번 연속 이렇게 상한가를 가죠. 그런데 이제 다음 테마부터는 뭐 2번, 그다음에 또 그 다음 테마부터는 1번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명심하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8월 23일 이제 수요일이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2%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1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8조 3천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 단에서 이제 특별히 움직이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에 좀 수급이 말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은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은 12조 5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네,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마주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는 결국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래할 만한 시장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DR텍이라는 종목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 그리고 아람코, 그러니까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죠. 네, 아람코가 반한 DR텍 500억 이익 제품이 4개나 있다. 그러면서 그때 상한가를 가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DR텍 같은 경우에 오늘 노란톡방에서 상한가를 잡아드렸었죠. 물론 그 종목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25% 준상한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와 엑스게이트를 이제 주축으로 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죠. 네, 이 양자 테마 같은 경우에 신물질 등장에 일제히 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간 걸 보면은 특별히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즉 좀 가볍게 간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좀 강한 상한가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벼운 상한가에 좀 근접해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 만약에 거래 대금이 그 이상으로 좀 많이 터진다라고 하면 공략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보지는 않을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또 트렌디한 매매를 또 추구하시는 해설위원님이신 만큼 정말 많은 종목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률로 선물처럼 주어지고 있는데요. DR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잘 잡아주셨고 또 포스코DX도 VI 가면서 정말 노란톡방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 찍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수익 종목들 현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올림픽 종목들 선수 성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이네요.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세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04.87% 수익률 달려가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새롭게 또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한 종목입니다. 14.45% 수익률 내고 있네요. 자, 한미반도체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9.52%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로스 아이바이오 가장 또 최근에 또 잡아주신 종목인데요. 29.87% 수익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또 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다양한 섹터에서 많은 성적을 또 내주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올림픽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8월 7일 날 런칭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 거래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 그 38광땡 그 매매 기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대형주와 수급주 종목들을 추세 매매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가지고 114만 원 매수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매수가는 더 낮았어요. 네, 110만 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았죠. 네, 그 기준으로 했으면 수익률이 더 높지만 어쨌든 그 다음 당일날 종가 아니면 시가로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와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2월 달에 얘가 이제 10만 원대, 15만 원, 16만 원일 때부터 150만 원, 160만 원대까지 그 모든 파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먹은 파동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자신 있게 이 종목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충분히 또 다 뭐 한 이틀 내에, 3일 내에 또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수익을 뭐 크게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두 번가량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현재 9.52%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난주 월요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짰었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여기서 잡으면은 한 19,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19,400원까지 찍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네, 그러면서 수익을 또 29.87%. 그래서 이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 드디어 뭐 100%가 넘는 수익을 또 줬지만 그리고 실제 어제 또 노란톡방에서 종가로 또 공략을 해가지고 또 다음날 5% 수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그런 종목들 매매하고 있고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약 한 78% 정도 수익을 또 줬는데 일단은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를 주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기를 해볼 텐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이렇게 드렸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날 말씀드렸었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10만 원에서 111만 원 사이로 드렸어요. 그랬으면 이 음봉에 이제 잡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탈 없이 그 다음에 이제 17만 원씩이나 줬어요. 저한테 수익을. 네, 그러면서 15%.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제가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1% 먹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또 잡아가지고 거기서 또 한 10% 정도가량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멋지게 올라가 줬었고요. 한 이 종목이 아마 내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번 주 중 내에 아마 이 종목이 신고가를 여기 이 고가는 아니지만 또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장 밀고 있는 게 있죠. 대형주, 또 수급주 매매. 예, 그 부분들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또 트레이딩 대상 또 좋은 투자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면요. 에코프로를 21일 날 이 구간에서 좀 저가에서 모아갔어요. 근데 이날은 상당히 또 이 앞전 파동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가면 상당히 높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특징이 항상 그래요. 여기 왜 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못 들어가시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은 여기가 저점이죠. 네, 저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또 당일날 수익을 한 4~5% 줬었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갭이 크게 발생이 되면서 또 테슬라가 그날 이후에 종가 베팅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한 7% 급등을 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또 8% 급등을 했었고 그날 그러면서 또 수익을 또 크게 준 종목이고요. 이 구간에서도 제가 어제도 또 공략을 했어요. 또 들어갔어요. 여기 돌파하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전 구간 수수료 손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다라고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봉상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높다라고 생각해서 접근 안 하는 게 아니라 높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으면은 다음 날 그리고 다다음 날 9.64%까지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최근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8일부터 22일까지 제가 이제 장중 매매 일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방송 나오던 당일에 이런 저가에서 제가 모아갔었고요. 그 다음날 슈팅을 줄 때 한 6% 정도 수익 실현을 매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 또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갭이 또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평단이 여기서 다 판 게 아니고 2분의 1만 팔고 평단이 그러면 이 정도가 형성이 돼요. 그랬을 때 약 또 9% 정도 이렇게 갭이 띄워졌었죠. 근데 이제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엔비디아가 8% 간 날이에요. 그러면서 갭이 상당히 높게 떴는데 근데 못 가는 흐름인 거예요. 이 정도 뜨면은 안 되는데 더 떠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매도를 거의 다 대부분 하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또 한미반도체를 잡았을까요? 아니면은 뭐 잡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짧은 구간 안에서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여기 안에서만 16% 수익을 챙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로 진짜 가는 날에는 그때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죠, 수익이. 그런 날은 당연히 제가 또 잡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뭐 에코프로 이런 수급주 아니면 대형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했죠. 엔비디아 플러스 AI 신약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이제 신약 관련주다, 신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투자 올림픽에 나와서 두 번가량 공략을 했어요. 네, 이날 공략을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 한 15에서 20% 수익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또 8월 12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었죠? 1차는 17,400원, 2차는 19,0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되죠? 네, 여기까지 35% 정도. 만약에 매수가가 제가 매수가 드린 게 14,400원이에요. 14,4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평단가에 대한 이점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일단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량이 빵빵할 때 하는 매매랑 거래량이 줄었을 때 하는 매매는 달라요. 거래량이 줄었을 때는 무조건 평단가가 좋아야 됩니다. 평단가가 좋아가지고 평단가로 승부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단가가 높게 들어가신 분들, 뭐 16,000원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어쩐 날은 줄줄줄 흐르기만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단가 좀 좋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홀딩 하셨다라고 하면은 35%까지 또 일주일 만에 수익을 가져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음봉 이후에 뭐 어떤 캔들이 나오죠? 상승장악형. 또 여기서 또 상승장악형이 나오죠. 일봉상에서 이렇게 매도세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타점을 잘 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가 요즘에 정말 핫하죠. 어떻게 보면 시장 주도주 순위에서도 1, 2등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왜냐 변동성도 좋고 거래대금도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한 6천억에서 1조까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종목을 공략한다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신성델타테크를 제가 아까 저는 테마주 매매 잘하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다 나온 다음에 공략을 하진 않아요. 어디서 공략하냐면은 거의 테마주가 처음 나왔다. 그때 상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 날 노란톡방에서 상따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를 했다. 여기 이 꼬리에서 잡았거든요, 제가. 이 꼬리에서 잡았고요. 이게 이제 거의 60분봉 자체입니다. 60분봉. 그랬을 때 이 평단가를 이탈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기가 다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잡을 때는 거의 제 평단가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8월 11일 날 노란톡방에서 또 상따로 시도합니다. 자, 첫 번째 파동이나 두 번째 파동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죠. 근데 세 번째 파동부터는 노이즈가 생겨요. 어떤 거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막 하한가 갔다가 또 상한가 갔다가 또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이런 걸 반복하게 되는데 제가 상따하는 구간은 안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상따를 했는데 보세요. 지금도 이 가격을 다 지켜주죠.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버텼다라고 하면은 7거래일 만에 240%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크게 2번가량 이렇게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눌림에서 공략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저점에서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돌파 매매를 사고,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저점은 단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좀 상한가 따라잡기가 사실 안전한 매매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타점을 잡습니다. 어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한 5분, 10분 기다리니까 또 상한가 박히죠. 상한가 박히고 다음날 또 시세를 주죠. 그런데 절대 제 평단가 밑으로 잘 안 와요. 네, 웬만하면요. 그 이탈하면은 당연히 손절하겠지만 이탈 안 하면은 거의 제 평단가 밑으로 안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와 진짜 수익을 안전하게 낸다 이런 장점이 있는 전문가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그 밑에 있는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그 타점 잡는 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 찍고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이렇게 좀 땡 잡는 기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38 광땡 기법, 어떤 기법일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마주 장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나 뭐 이 정도 이런 종목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매법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진가를 보여주는 데는 이제 수급주 장세일 때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 이런 그룹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상당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USB나 아니면 이메일을 신청하시면은 제가 다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매매 3요소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종목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실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사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의 변화나 글로벌 트렌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위에선 공략을 안 한다고 했죠. 에코프로는 다 공략을 하는데 160만 원까지 고점이라도 따라붙어서 매매를 하는데, 자,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돼요. 테마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다. 네, 그리고 비중을 막 크게 싫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에 비해서. 자, 그다음에 수급. 자, 돈의 힘과 거래대금, 스마트머니를 저는 추적을 합니다. 뭐 세력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돈 많은 형님들, 돈 많은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에 대한 증거는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차트인데, 결국에 차트 안에서도 이제 매도세를 이기는 매수세 캔들을 저는 많이 주로 보고요. 그다음에 추세에 대해서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거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노란톡방에서 약 100번가량 여러분들이랑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어떻게 종목을 찾느냐? 내가 기법을 배웠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장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언제?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섹터를 보세요. 이 섹터, 뭐 2차 전지, 의료, 반도체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장 끝나면은 자,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X가 1등이고요. 2등이 뭐 신성델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38 광땡 매매를 기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38광땡 기법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결국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매매한다. 왜냐면은 북한에 있어야 종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추세 지표인 YSL 밴드, 우상향 양식.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앞 글자 이름을 따서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분봉에 최소 40억 이상의 몇 번 정도가 터져야 돼요. 그 몇 번은 제 USB를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이 가능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STX 8월 15일, 뭐 그저께죠. 네, 며칠 전인데
8월 15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제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어제 같은데 자, 이 종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간에서도 공략이 가능했었고요. 실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STX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략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당일날 한 4, 5% 수익 주고 다음날 또 한 12% 이렇게 수익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X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기법으로 이 종목을 선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잘 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그다음에 7월 25일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제가 상따를 했었죠. 이날 제가 매수를 했었고요. 이것도 제가 제 기법을 배우시면 여기서 매수를 왜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상한가 다음 날 매매로 또 매수를 해서 또 여기서 한 4에서 5%또 수익을 냈던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주나 이 대형주 장세에서는 이 기법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추세 추종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거기서 이렇게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사고 또 올라가면 매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방식을 추구를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그럼 추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SL 밴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저 QR 찍고 777 4번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 혹은 수급주에 대한 추세 매매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찍고 7777 차벽 코드 입력하시거나 QR 활용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38 광땡 기법뿐만 아니라 YSL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될 섹터도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일주일 이상 넘었죠. 한 2주 정도 바이오 헬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한 2주 정도 가량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이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다음 주자는 우리다.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반등하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또 신규주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또 비만 치료제의 훈풍에 또 살아난 바이오 투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가장 주력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도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한 4-5번 정도가량 강조를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4-5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해서는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신규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빅파마라는 어떤 키워드가 붙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노믹트리라든지 아니면 CTC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은 이제 큐리언트나 올리패스가 있죠. 근데 이제 재료를 보시면은 제가 재료를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큐리옥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빅파마 10개사 중 9개사를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자, 미국의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있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빅테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2천억짜리, 3천억짜리 종목이 그 회사들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회사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바이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를 빅파마라고 하거든요. 그 빅파마 중에서 이제 20개사가 있는데 20개사 중에 18개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려야 되는 종목이 아니고 신규주인데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흘러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가장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쭉쭉쭉 그러니까 위에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대가 없으면 어떤 게 장점일까요?
네, 매도세가 별로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송 나와서도 꼭 언급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큐리옥스는 혁신적인 기술 기반 제품 상용화를 이제 성공했던 기업이고요. 글로벌 빅파마 고객사를 다수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바티스라든지 GSK, 길리어드 이런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그 기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의 항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 기술력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전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이 종목 이제 차트를 잠깐 볼 텐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며칠 상장된 지가 한 2주 됐나요? 2주 됐는데 2주 동안 3번이 나왔어요. 상한가가. 여기서. 네. 그래서 저는 뭐 상한가 가는 날에는 제가 또 상따하는 게 또 주력이기 때문에 아마 이날 제가 상따를 했었고 또 이날 상따를 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좀 놓쳤던 것 같고 어쨌든 이날에는 상따를 해가지고 또 당일 또 오늘 또 수익을 또 크게 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수급이 빈집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집이라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화랑일 때가 있었죠. 언제였죠? 네, 그 코로나 때는 화랑이었는데 그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이오만 봤어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를 안 봐요. 왜냐면은 그때 코로나 이후로 바이오가 막 뭐 10분의 1 도망난 종목들도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즘에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상당히 뭐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 관련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큐리옥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빅파마랑 협력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 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 기업들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바이오 관련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2015년도에 설립이 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좀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유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신고가인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인벤티지 랩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네, 이런 큐리옥스 바이오랑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금 당장 시세를 안 준다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시세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도 모멘텀이 상당히 좋죠. 일단 첫 번째로는 살 빼는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 훈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를 보이고 그 관련주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이어트 의학으로 이제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뇨 치료제로 만든 게 다이어트 치료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 치료제에 있어서도 수급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 뜻은 이제 쇼티지가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에서 리튬 쇼티지가 나가지고 잘 간 종목이 있잖아요. 금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 종목이 뭐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배가 갔잖아요. 그런 쇼티지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2분기가 지속될수록 이 관련주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끝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고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해서 살을 뺐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14kg을 뺐다. 네, 그리고 뭐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에도 7, 8kg를 뺐다. 이러면서 상당히 또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언급을 한다는 거는 결국 대중화를 이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비만 치료제 투약하는 주기를 줄여주고 싶다. 네, 그리고 편의성이 결국에는 줄여준다는 거는 편의성이 높일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뇨나 아니면 비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그라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사측이 주장하는 거는 1, 2개월 지속형 전임상 결과가 또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진행되는 어떤 뭐 빅파마 기업이냐라고 그에 따라서 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펩트론이에요.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이전에 최고가가 4만 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매물대에 막혀가지고 시세가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인벤티지랩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둘 때는 조금 더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펩트론은 비만 테마에서는 내가 가장 먼저 1조 클럽에 가입을 할 거야. 근데 인벤티지랩은 너가 1조야? 그러면 나도 내 시가총액은 너무 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위치 뿐만 아니라 어떤 시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보면은 좀 그렇게 무서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인벤티지랩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에서도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뒤로 이제 뭐 9시 한 10분 사이에 또 5%, 6% 수익을 또 가져다 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도 한 3번, 4번 언급을 드렸었고, 또 여기 나와서도 또 2번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또 노란톡방에서는 더 많이 봐드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이 2차 전지 다음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어떤 섹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이 90%의 빅파마 고객을 확보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스, 그리고 미국이 풍기 현상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인벤티지랩까지 두 가지 종목 바이오 섹터에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이 두 번째 섹터로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되는 섹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대형주 또 수급주에 강하신 우리 해설위원님인 만큼 이쪽 관련해서 또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나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인상가 그 소금 관련주들 그 종목들을 따로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급이 그렇게 막 좋은 편도 아니고요. 너무 약간 뻔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략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 어느 정도 좀 제가 또 사이즈가 있는 종목을 좋아하고 저 자체도 또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를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난번에 한 이틀 전에 엔비디아와 함께 7에서 8% 정도 급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1위에 탈환을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또 말씀드렸던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로는 2차 전지 하락 배팅이 내달 첫 인버스 ETF로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기관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누르겠다. 너희들도 좀 개인들 너희들도 좀 공매도 좀 쳐라 이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약간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게임이.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상패가 승인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큰 모멘텀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또 차트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내일 시장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이제 기업 개요를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고요. 뭐 에코프로 BM과 이제 에코프로 HN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선도주죠. 시장의 올해의 가장 큰 선도주라고 하면은 압도적으로 에코프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포스코 DX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 상위권에 또 진입을 했어요. 최근에 쉬었었죠. 초전도체가 상당히 좋았었고 시장 지수는 안 빠졌었고, 그러면은 시장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지만 시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강하다라고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뭐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초전도체의 눈치를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제 수급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에코프로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으로 수급 블랙홀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안 들고 있어, 포스코 안 들고 있으면은 굉장히 소외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안 들고 있으면 좀 소외받는 시장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포스코 DX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상위권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전 고점 부근까지 주가를 올려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꼬리 매물대가 아니라 종가 매물대 올려놨어요. 그 뜻은
꼬리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매물이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돈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2차 전지 섹터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그리고 코스닥 3패 승인 위한 상장 결정 소식에 의해서 당일 또 노란톡방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좀 상당히 좋게 잡았어요. 네, 제 타점에서 이제 한 10분 만에 한 8% 정도 수익을 가져다 드렸고요. 시간에서도 올랐었죠, 오늘. 뭐 5에서 한 6% 정도가량 올랐는데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저는 포스코 DX를 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볼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이 함께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네, 이 구간이 뭐라고요? 네, 피보나치 레벨의 38.2다. 38.2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선도주나 가장 강한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38.2%를 이탈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지켜주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테스트하거나 고가를 갱신하러 갈 확률이 높다는 관점에서 지켜봤었는데 어쨌든 지지가 잘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에코프로 계속해서 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께서는 대형주 또 수급주 추세 매매의 전문이신 만큼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 바로 장중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 많은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죠.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천상계 트레이더라는 별명을 지니신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올림픽 선수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공개하기 앞서서 제가 막 천상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와 함께 해보시면은 와 진짜 안전하게 먹는구나. 주가 급등주도 안전할 때만 공략을 하고 또 안전하게 수익을 챙긴다. 그래서 거의 뭐 3일, 4일 연속 지금 상한가 종목들을 매일 잡아내고 있고 못 잡으면은 상한가를 따라잡기라도 해가지고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단기 매매에 대한 그러면 단기 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매매예요. 근데 저는 분단위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서 갈까 말까 뭐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고 또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올림픽 종목을 가져온 종목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요. STX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슈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그리고 기계 엔진, 해운 물류 이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무역 상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슈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STX가 해운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면서 사업 구조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상한가를 2방을 갔었죠. 네, 핵심은 그래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과 니켈 이런 사업을 확장해서 해당 분야 업스트리밍 분야에서 일관된 생산 체계를 이제 구축한 소재 전문 공급 기업으로 이제 거듭난다라는 구상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2차 전지가 이 종목에서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에코프로보다 이 종목이 더 강해요. 에코프로가 가면은 STX가 더 많이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대장 주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외로는 이제 STX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취득을 했다라는 게 아마 8월 9일인가 8월 8일 날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매장량이 2억 톤이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 니켈 광산 지분의 약 20%를 인수하는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주봉상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좀만 이거를 네. 얘가 하락 추세였어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던 종목이었는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였던 종목인데 그리고 여기 구간은 또 박스권을
뚫어냈죠. 박스권을 뚫어냈고 그다음 박스권이 여기 구간이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긴 시간이었잖아요. 2019년도부터 박스권이었으니까 한 4년 정도 박스권을 하다가 돌파가 되어 있는 신고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이 나오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구간에서 또 상한가를 갔죠. 여기서 상한가, 자 여기 구간에서 상한가. 정말 강한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두 방,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뭐 6거래일, 6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두 방 갔다는 거는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만약에 랠리, 뭐 포스코 DX가 또 신고가를 뚫어놓은 상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또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STX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또 강하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제가 알기로는 좀 디테일한 거는 물론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8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정 분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2일 날 또 재상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아마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어떤 일정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고 높지만 또 한 번 정도는 뭐 상가 한 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STX 흐름 같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부터 그다음에 뭐 한 28,000원 정도까지 좀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뭐 37,000원 아니면은 뭐 이전에 최고가가 36,500원이죠. 이 구간까지는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여기 이 상가감봉의 저가가 아마 26,000원일 거예요. 이 2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짧게 공략하면 어떨까? 그래서 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단기 매매 핵심은 유동성이죠. 그 거래량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거래량을 일으키는 거는 재료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STX를 말씀드리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STX였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매수가는 28,000원에서 3만 원, 그리고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26,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STX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모멘텀이 아주 강한 종목이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꼭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대응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 얼굴 밑에 있죠.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고요. 카메라 찍으셔가지고 QR코드를 찍으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핸드폰 내에. 그러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7번 이렇게 777 4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사실 오늘 방송 분량이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사실 에코프로 다음에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더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조만간 공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꼭 필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종목을 매일 잡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가를 못 잡으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잡아내 드리고 있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못 잡았을 경우에는 또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루틴이거든요. 매매 자체에서. 그러니까 근데 상한가 같은 경우에도 약한 상한가가 있고 또 뭐 가벼운 상한가, 제가 아까 뭐 양자 암호 쪽은 좀 가벼운 상한가라고 했었죠. 근데 또 강한 상한가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또 강한 상한가, 유동성이 좋고 또 재료가 좋은 강한 상한가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STX라든지 퀴리옥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이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 안에서 또 흐름이 요즘 아주 좋은 장비 관련해서 또 종목을 한 가지 더 노란톡방 안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QR 찍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이 2차 전지 섹터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일정들이 좀 있는데요. 내일 있을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은의 금통위 관련해서도 또 이슈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